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보행기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때문입니다. 철제 바퀴가 바닥을 긁는 그 소리가 들리면 이상하게 가슴부터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예전엔 그렇게 단정하고 또렷하셨는데 지금은 그 소리만큼이나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노후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걸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스며든다는 걸요. 그리고 한번 들어온 노후는 절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건강을 가져가거나 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둘 다 가져가죠.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와 그분 친구들,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실화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언젠가의 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74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9살 많으셨고 20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계산해보면 어머니는 남편 없이 20년을 사신 겁니다. 어머니 친구 모임에 가보면 10명 중 9은 남편이 없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이제는 여자들만 남았다고 말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는 자식인 제가 봐도 느껴집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얘야, 친구들 중에 요즘 제일 걱정되는 애가 하나 있다고요. 그 친구는 예전엔 동네에서 제일 잘 산다는 소리를 듣던 분이었습니다. 서울에 상가 건물도 있었고 자식들도 다 번듯했죠. 그런데 지금은 월세방을 옮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6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부럽다고 했습니다.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요. 그런데 김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도 사람 없으면 소용없다. 나는 자식들만 믿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나중에 제일 많이 우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자주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지, 왜 그렇게 자식들만 믿는다는 말을 반복하는지를요. 결국 김할머니는 상가 건물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엄마가 다 줬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나 좀 챙겨라. 자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잘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고 용돈도 드렸고 병원도 같이 갔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셨죠. 우리 애들은 달라. 효자 효녀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얻는 게 많아질수록 잃을 게 없어지거든요. 1년이 지나자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바쁘다고 했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귀찮은 건 아닐까?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내려놓곤 하셨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김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다음 주에 가겠다고 했고
딸은 다음 달에 시간을 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병원에 함께 가셨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내내 김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다만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셨죠. 혹시 아들이나 딸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회복실에서 깨어나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30분 있다가 가야 한다면서요.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괜찮다고,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간 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지금 김할머니는 기초연금으로 살고 계십니다. 밥값을 아끼기 위해 하루 2끼만 드십니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김할머니를 만나고 오셨는데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 내가 가진 걸 다 주니까 나를 찾을 이유도 없어진 것 같다고.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착한 마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정반대의 선택을 한 분도 계십니다. 부산에 사는 친구분이신데 이분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혼자가 되던 날 울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상가 팔아서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이미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걸요. 김 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때 가져가라. 지금은 안 된다. 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다면서요. 한동안 연락도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런데 친구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재산 다 주고 자식 눈치 보며 사는 친구들, 생활비 받으려고 전화도 못하는 친구들, 아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친구들. 김 씨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3년.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분도 편하게 받았습니다. 사업은 어떠냐고, 손주들은 잘 크냐고.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 친구분은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본인 생활비로는 충분합니다. 병원비 걱정도 안 하고, 약값 걱정도 안 하고, 겨울에 난방 틀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마음이 편해. 이상하게 자식들 얼굴도 더 편하게 보게 되더라. 실제로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빠지니 관계가 남았던 겁니다. 얼마 전엔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친구분은 그날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받는 게 더 귀하더래요. 이 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할머니의 길을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는 다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다를 거야. 우리 애들은 달라. 우리 집은 다를 거야. 그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처음부터 비참해지려고 재산을 넘기지 않습니다. 다들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들 끝까지 소중하게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 노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80이 넘으면 10명 중 7은 가난해집니다. 젊을 땐 상상도 못했던 현실입니다. 어머니 친구 중에 또 박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자식 둘 키우느라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셨죠.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퇴직금도 꽤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답니다. 남편 연금이 본인한테는 반밖에 안 나온다는 걸요. 평생 함께 살았는데 연금은 반입니다.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결국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 얼굴색, 아들 한숨 소리. 그걸 보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오래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픈 채로 오래 산다는 겁니다. 골다공증, 관절염,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을 두세 개씩 달고 삽니다. 병원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나고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미루게 되고 치료를 미루면 몸은 더 나빠집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요즘 친구들이 자꾸 잊어버린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 일은 생생하대. 처음 결혼했을 때, 자식 낳았을 때, 그때 일들은 어제 일처럼 기억난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시기에 치매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요양원에 가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돌봐야 하는데 자식들도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더 나빠지고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집은 어떨까요? 난방이 잘 안 되는 집, 여름엔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트는 집. 추위와 더위는 노인에게 병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버티며 삽니다. 돈이 없어서요. 전기료가 나올까봐 선풍기만 틀고 가스비가 나올까봐 외투를 입고 집 안에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어머니 친구분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버티시다가 탈진하신 겁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에 가셨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퇴원하고 나서 또 에어컨을 안 트신답니다. 전기료가 무섭다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결국 기초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그 돈으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고 약 사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씩 포기합니다. 약을 포기하거나 밥을 포기하거나 난방을 포기합니다. 이 5가지, 가난, 병, 고립, 열악한 주거, 경제활동 불가.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여유가 생기고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노후에 믿을 수 있는 건 자식도 국가도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자산, 그것뿐입니다. 자식은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국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 준비를 더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은 더 오래 살고, 연금은 더 적고, 병은 더 많이 안고 삽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80이 넘으면 그 차이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남자는 평균 70대에 돌아가시지만 여자는 80 중반까지 삽니다. 그 10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10년이 지옥일 수도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증여하지 않는 것. 자식이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절대 넘기지 않는 겁니다. 집이 있다면 그 집은 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는 걸 잊지 않는 것. 그 집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있어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참하게 사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사는 게 나은가요? 어머니는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이제 안다.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 본인은 늘 뒤에 계셨습니다. 본인 것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빌라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사십니다. 월세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랍니다. 내 집이 있으니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이 있으니 마음 편하게 잡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들 중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자식들한테 넘긴 분들, 재산을 다 나눠준 분들. 그분들은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안 남겨뒀을까?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넘긴 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살이 됐는데 월세방에서 기초연금으로 버티는 내 모습을,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내 모습을,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하는 내 모습을, 그게 내일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새벽 5시 옆집 할머니의 보행기 소리가 또 들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이 떴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머니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제발 다 주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남겨두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식이 불쌍해 보여도, 자식이 힘들어 보여도 내 노후 자금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한테도 나한테도. 주택연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꺼려 하십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자식들한테 유산을 못 남긴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참하게 살면서까지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의 일정 비율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40평 아파트면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내 명의입니다.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집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 집입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책임질 거냐고. 내가 아플 때, 내가 돈 없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너희가 다 해결해 줄 거냐고. 대답을 못 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주택연금은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건강도 준비해야 합니다. 돈만 있어도 안 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돈 있어도 아프면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젊을 때부터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고, 정기검진 받고, 이게 다 노후 준비입니다. 어머니가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예전엔 귀찮다고 안 하셨는데 요즘은 빠지지 않으십니다. 왜 갑자기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친구들 보니까 건강 잃으면 끝이더라. 돈 있어도 못 쓰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자식 걱정만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 걱정을 하십니다. 내 노후, 내 건강, 내 삶.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전부입니다. 자식은 멀리 있어도 친구는 가까이 있습니다.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주는 사람, 외로울 때 밥같이 먹어주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그러니 친구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고 자주 만나십시오. 어머니 친구 모임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다들 80 가까이 되셨는데 모이면 깔깔거리며 웃으십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요즘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친구들 만나면 잊어버린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독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필요합니다. 서로 안부 확인해주는 사람, 혹시 연락 안 되면 찾아와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라도 내 노후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